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모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경기도 부천에 입지하고 있는 모텔 매매 물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물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내용 연수도 좀 오래됐고요. 예, 월 매출도 평균 매출보다는 좀 하락하는 편이죠. 네, 단지 이제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매가 16억 5천, 실인수가 3억 5천, 네, 일반 상업지역이고 공시지가가 평균 수준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본 물건의 장점과 단점이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경기도 부천에 모텔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없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본 물건이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내포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부천입니다. 물건번호 118-310번이고요. 사용 승인일 1985년 4월 23일 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죠. 내용 연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네, 거의 뭐 한 29년 정도 이렇게 됐나요? 네, 오래됐습니다. 예, 보통 이제 우리가 내용 연수, 내용 연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연수는요, 크게 물리적 내용 연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적 내용 연수.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물리적 내용 연수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본 건물이 몇 년 동안 본 건물을 우리가 멸실시키지 않고 보존 가치가 있는지 보는 거고요. 경제적인 내용 연수는 이 시장성을 보시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적정한 가격에 있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그 내용 연수를 말하는 거죠. 신축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40년입니다. 40년. 40년. 이 기간을 우리가 총 틀어서 이 기간을 우리가 물리적 내용 연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본 물건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40년이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뭐 50년이 될 수도 있고 뭐 60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40년이라고 보고요. 경제적인 내용 연수는 우리가 30년을 이렇게 봅니다. 30년. 물리적인 내용 연수보다 당연히 내용 연수가 짧겠죠. 그래서 경제적 내용 연수. 이렇게 평가하고요. 이 10년이 있지 않습니까? 이 10년. 이 기간 동안 이 10년을 우리가 잔존 가격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경제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모텔이 그러면 거의 뭐 3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요. 경제적 내용 연수는 거의 소멸했다. 이렇게 판단되는 물건이죠. 본 물건은 먼저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뭐 정비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향후까지 뭐 절차는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정식으로 이제 개발이 되려면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은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모텔은 일반적으로 보유기간 동안에 수익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처분 시에 양도 차익을 보면 더 좋다는 말씀인데요. 본 물건은 이제
이제 보유 기간 동안은 일반적으로 수익을 보기가, 평균 수익을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처분 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물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사려 되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모텔을 운영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모텔을 정비법상 향후에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보유를 한다. 그런 목적의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입력을 해 놓으시고 본 물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물건은요, 일단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모텔이 분산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방, 달방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장기방 수요가 상당히 많은 이런 지역입니다. 역세권이니까 상대적으로 장기적으로 모텔 방을 사용할 그런 수요가 많이 있겠죠. 따라서 이제 객실이 17개인데요. 17개 중에 한 3분의 2 정도 그러한 객실 수는 장기방을 놓고 매출을 올리시고요.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객실로서 대실 손님도 일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일반 손님도 일반 숙박비를 받으셔서 매출이 월 매출이 이렇게 1,700만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텔은 처분 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모텔이기 때문에요. 미래 가치가 있다. 미래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대 융자 13억 받으시죠? 보유 기간 동안에 처분 시에 이렇게 보상받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한 어느 정도 수익은 나와야 보유 기간 동안에 적자를 보지 않겠죠? 13억에 대해서 이자 지급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자 지급액. 이자 지급액은요, 13억 레버리지 효과를 보시고, 이자율이 5.5% 이렇게 적용을 받으시면은 매년 7,150만원의 이자가 발생이 되고요. 한 달에는 얼마의 이자를 부담하셔야 되냐면 600만원 정도 이자를 부담하셔야 되겠죠. 매달 매출 1,700만원 중에서 600만원 정도는 이자로 소요가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 일반적인 모텔에 비해서 월 매출이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도 평균 이하다고 한번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몇 프로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3억 5천 투자하시죠? 매달 5천만 원에 대해서 순수익이 발생이 되고요. 12달을 곱해주고 비율로 환산하시면 매년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17.1%에 이렇게 해당됩니다. 17.1%. 이러한 부분은요, 지금 모텔 황제가 어떠한 요건을 가지고 기대 수익률을 산출했냐면요, 청소 직원 1명, 청소 직원 1명 고용하시고요. 이 청소 직원은 월급을 한 150에서 한 170만원 정도 이렇게 주고 청소 직원을 1명 고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이렇게 고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 업무는요. 카운터 업무는 본 모텔은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요. 인근에 분산되어 있는 모텔도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증축이나 증축이나 신축이나 어떤 건축 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노후화가 된 물건을 리모델링할 그런 소유자는 없겠죠.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그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격은 아니니까는요.
예. 카운터 업무는 따라서 본 모텔이 인근에 전부 노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24시간을 소유자가 계속 카운터 업무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카운터를 좀 비워 놓으시고 청소 직원만 상주하게 해놓고 카운터 업무는 좀 비워 놓으시고 본인의 개인 업무를 좀 보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매달 한 500만 원 정도 이 정도 수익을 보시고요. 17.1%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 가지 다른 조건을 보시면은요. 청소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카운터 업무도 보는 남자 직원은 조금 어렵습니다. 여자 직원을 한 명만 고용하세요. 한 명만.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외국인 중에는 좀 이렇게 조선족 같은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말을 좀 잘하시는 손님들과 일단 소통은 되셔야 되니까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여성 직원 한 분을 고용하시고요. 청소만 할 때는 150에서 170 정도 이렇게 임금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카운터 업무까지 보실 때에는요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월급이 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이런 직원을 인터넷상으로 구하기가 상당히 쉽거든요. 왜냐하면 업무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성 직원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직장입니다. 특히 외국인 여성 중에는 이러한 직장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주인의 터치를 받지 않고 본인이 청소한 경험도 좀 있고요. 카운터 업무를 본 경험이 있는 외국인 여자 직원은 월급 200 정도 책정하셔서 본 모텔을 맡기셔도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처분 시 처분할 때까지. 그렇다면은 후자의 경우 기대 수익률은 더 하락하겠죠. 인건비가 더 많이 소요가 되니까는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미래 가치가 있는 경기도 부천에 입지하고 있는 모텔 매매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